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를 끄는 판결들이 많이 선고되잖아요. 왜 지금 2월 초에 많이 나오냐면은 2월 말에 매년 2월이 판사들 인사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월 말에 바뀌기 때문에 바뀌기 전에 지금 판결을 막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조국도 선고했죠. 곽상도 의원 선고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금 인사이동 가기 전에 마무리를 해봐야 하던 되니까. 거는 마무리하고. 왜냐면 마무리 안 하고 가면은 다음 판사가 오면 또 계속 시간을 끌거든요. 사건 내용 파악하느라고. 다시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쓰고 가느라고 요새 오히려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판결 내리기 애매한 것을 일부러 넘긴다고도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가 틀린데 이 판사들은 쓰고 가는 거죠. 그냥 과감하게. 네. 그래서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 요새 할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 서산 부속사 판결도 그렇고. 네. 예. 자, 오늘의 이슈. 자, 윤미향 의원님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네네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지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자,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의연,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의 줄임말이죠. 정의연 기부금 이제 1억 원 횡령한 혐의와 여러 개 혐의 등으로 이제 재판에 회부됐거든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그런데 이제 지난주 2월 10일 날 벌금 1,500만 원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2020년 9월에 재판에 회부돼서요. 2020년 9월. 예. 2년 5개월을 끌어오다가 이제 드디어 1심 결과가 나왔네요. 예상 외로. 왜냐면 구형이 징역 5년이었거든요. 근데 벌금 1,500만 원이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많은 또 판결이 된 것이죠. 재판부가 거의 무죄로 판단을 한 게 많다고. 네네, 그렇습니다. 한 6, 7개 막 여러 개잖아요. 네네. 여러 개 지금 제가 아는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딱 1,500만 원을 선고한 건가요, 그럼? 1심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업무상 횡령 그 부분만 1,700만 원을 유죄로 봐가지고 1,500만 원 벌금 선고를 한 것이죠. 네네. 자, 정말 이게 납득이 될 만한 건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네네. 진행 경과에 대해서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020년 5월에요. 그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럼요. 영화 I Can Speak, I Can Speak의 주인공이에요. 이 이용수 할머니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죠. 예. 그래서 이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 의원이 피해자 집회 성금 기금 모아서 피해자들에게 쓴 게 없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것이죠. 네네네. 그때 아마 되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지금. 그럼요. 우리의 기부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일제 시대 때 지금 억지로 끌려가서 위안부 그렇게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거기에 우리 그 윤미향 의원님이 그쪽을 맡아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래서 한 달 후에 2020년 6월에 이 피해자 쉼터 소장이 자살을 했어요.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랬죠. 자살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2020년 9월에 윤미향 의원을 이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윤미향 의원 측에서 기록이 방대해서 열람하느라고 좀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재판을 하긴 했는데 일반 형사 재판을 한 게 아니고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본 재판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그러는데 공판 준비 기일을 6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을 처음 한 거는 2021년 8월. 11년 그러니까 기소 후에 11개월 만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처음 열린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받고 재판부가 업무상 횡령 부분만 일부 유죄로 받는데요. 사실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쓴 거에 대한 그게 좀 가장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도 다 무죄가 나온 건가요? 지금 일단은 유죄가 나온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예. 정의연 그 법인 계좌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다 돈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로 옮겨버렸어요. 그래놓고 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횡령인데 일단은 총 1억 35만 원을 그 빼돌렸다고 재판에 회부됐는데 유죄로 인정된 거는 1,700만 원만 이렇게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일단은 검찰은 1억 35만 원도 추리고 추려서 추처가 의심되는 거를 1억 35만 원을 한 건데 재판부는 원래는 훨씬 더 있을 텐데. 훨씬 더 있는데 예. 확실 검찰은 그냥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재판을 회부할 때 아무렇게나 대충 안 하거든요. 검사들도 베테랑 검사들이 딱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판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명확하지 못한 사용처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증명을 못했다. 그리고 이런 정대업 활동 관련해서 자금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좀 이제 막연한 이유죠. 예.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그 외에 뭐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법 위반, 기부금 분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죄로 했는데 뭐 공중위생법도 위반했나요? 이제 뭐 안성쉼터라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숙박업으로 불법 운영했다 뭐 이런 혐의가 있고요. 하여튼 뭐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이제 가장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 윤미향 의원이 그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라는 걸 운영했는데 예. 이제 학예사가 있어야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3억 예. 6,750만 원인데요. 학예사가 없었는데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아, 학예사를 두지 않았나요? 네. 박물관에? 예. 그래서 누가 봐도 유죄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학예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보조금 받아서 그 일을 박물관 업무 취재 밖에 썼으니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법적으로 학예사가 있어야 보조금을 그러니까 받을 수 요건은 있는데 안 맞는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맞는데 수령을 했잖아요. 예. 수령을 했는데 제대로 썼으니까 문제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뭐 무슨 낙찰 뭐 입찰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입찰 요건이 안 됐지만은 일단 입찰 받아서 제대로 썼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그 제가 볼 때 다른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만은 항소심 가면은 예. 좀 깨질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뭐 윤미향 의원님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네네. 되셨다가 이제 당으로부터 이제 제명 처리를 당했죠. 비례가 됐다가 제명 처리 당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제명 처리 당한 게 아니고요. 국가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그 부동산 재산을 조사했는데 네. 명의신탁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제명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면은 이제 의원직이 상실이 되니까 네네. 탈당한 게 아니라 제명이 네, 제명으로요. 됐는데 네.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우리 조동천 변호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윤미향 의원님이 뭐 훌륭한 변호사를 쓴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것까지 알 수가 없고요. 그것까지 알 지금 수가 뭐 없고. 여기 뭐 우리 조동천 변호사님께서 설명한 대로라면 학예사를 둬야 되는데 학예사 없이라도 잘 운영을 했으니까 그건 무죄다. 뭐 이런 거는 정말 그렇게 물론 나오기가 이제 참 뭐 쉽지 않을 디테일한 것 같아요. 거는 판결문을 정확히 판결문을 정확히 봐야 보면은 알수 있는 알겠지만. 건데요. 네. 도대체 알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둘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혐의를 무죄로 했고 이제 업무상 횡령 1,700만 원을 이제 유죄로 딱 그 인정해서 벌금 1,500만 원을 내렸는데요. 일단은 이 정의연 단체 성격이 문제예요. 이게 일반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어떤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이고
국민들이 낸 후원금 기부금이잖아요. 이 그쵸. 비영리 법인이요. 네네네. 이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 자체가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돈을 1,700만 원 유죄 나왔으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이 자체로 이미 다른 나라 같으면은 충분히 국회의원 사퇴 사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그런 이 단체 성격을 도외시하고 면죄부성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지금 법조계에서는 뭐 대다수 그렇게 보고 있죠. 이게 어떻게 1,500만 원짜리냐. 1,500만 원 준 건 왜 줬겠어요. 국회의원 유죄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집행유예 나오면은 집행유예 이상이 의원직이- 나와야 국회의원이 상실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면 이렇게 2년 5개월을 끌고 이렇게 벌금 1,500만 원 줬겠냐 이거죠. 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정의기억 국회의원은 연대라는 법 앞에 곳이 평등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 평등하지 않게 국회의원 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정의기억연대라는 정의연이라는 곳이 우리 위안부 분들을 위한 그런 일을 많이 한 곳이긴 맞잖아요. 맞기는 거기 이사장으로 있었던 거 맞고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그거랑은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왜냐면 이 하나의 혐의가 아니었고 여러 개 혐의였는데 네. 모두 다 무죄를 해버리고 업무상횡령 딱 이거 하나만 인정되면. 근데 사실 윤미향 네. 의원이 민주당의 비례대표가 된 거잖아요. 물론 네, 지금 네, 무소속이긴 처음에, 하지만. 네, 네, 네.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윤미향 아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뭐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틀린 문제니까요. 그렇긴 뭐 해도 아시겠지만 뭐 현 정권에 조금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지.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인데. 아니죠. 왜냐하면 판사들 성향이 뭐 보수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뭐 있고 거기도 민주당의 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역시 사람이 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요새는- 평등해야 하지만 네. 법리에 기반을 두면서도 판단을 할 때 자기가 자기 성향에 따라 약간 판단이 다르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요. 오늘 뭐 우리 윤미향 의원님의 판결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법조계에 계시면서 또 법조인들에게 또 이 내용을 또 받아들일 입장에서 한 말씀 하시죠. 네. 일단은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니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년 5개월을 끌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인이면 이게 가능했겠냐 이거죠. 뭐 내용이 많았다잖아요. 이 정도 내용, 공판 준비 이 정도 기일 내용이면요. 6차례. 뭐 제가 변호사 22년 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은 3, 4개월이면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 법조계 이런 말이 있죠.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 뭐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2심 결과에도 벌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왜냐면 그거는 뭐 추후에 2심 또 판사들 생각인데 예. 결과가 어찌 나왔든 빨리 선고를 해달라. 이게 지금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지금 뭐 것이죠. 1심이 2년 5개월인데 지금 2심, 3심 가면 국회의원 이미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 2심에서 벌금이 나오면 뭐 당선 무효가 아니겠습니다만은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와 버려도 대법원 또 갈 테고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과를 빨리 지연된 해달라. 정의가 네.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2년 5개월씩이나 끌다가 면죄부성 벌금형 선고를 받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그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한 이슈 파이터였습니다. 다음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